자, 12강입니다. 12강은 이제 그 파동이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섭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간섭 효과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물결파 중첩도 해보고요. 그 전 시간에 용수철도 했었고요. 그리고 소리 간섭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습니다. 12강에.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 내용은 11강에서 한번 다 다뤘기 때문에 한번 혼자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 혼자 복습해 보시는 시간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물결파 중첩으로 넘어갈게요. 이 물결파 장치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위에서 빛을 이렇게 비추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톡톡톡 하고 두 지점을 이렇게 톡톡톡 하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동그란 광원이 양쪽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원이 만들어지면 이제 물결파가 발생할 텐데, 위에서 빛이 비추다 보니까 아래에서 빛 그림자가 생깁니다. 근데 빛 그림자를 봤더니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희미한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물결파가 있으면 물결파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거니까 마루인 부분도 있을 거고 고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루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볼록 렌즈, 그러니까 돋보기로 따지면 이제 돋보기 같은 모양이고, 골은 아래로 오목하니까 오목 렌즈입니다. 그리고 평면은 그냥 반듯하겠죠. 자, 그러면 볼록 렌즈는 빛을 모아주고요.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려주고, 그리고 그냥 일자면은 그냥 굴절만 하고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빛을 모으니까 마루에서는 밝을 거고요. 고릴 때는 빛을 퍼뜨릴 거니까 어두울 거고, 그럼 평면은 상대적으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희미한 상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밝을지 어두울지 희미할지 한번 추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1과 S2가 일종의 소스예요. 일종의 파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파원, 2번 파원. 그래서 A 지점, 여기 지점을 보시면 여기서 출렁출렁해서 여기까지 파가 전달된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실선이 마르고 점선이 고리니까 지금 실선과 다음 실선, 결국 이 사이 거리, 여기가 한 파장인 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S1에서 A까지는 총 3파장이 되겠죠. 그리고 S2에서 A까지도 지금 거리가 한번 따져보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입니다. 세 파장이요. 그래서 S1에서 A까지 그리고 S2에서 A까지는 둘 다 3파장씩 차이 나니까 거리 차이는 0이다 라는 거 할 수 있고요. 지금 A에서는 현재 실선과 실선이 만났으니까 마루, 그래서 보강일 겁니다. 그리고 마루 두 개니까 큰 마루가 생길 거고, 그래서 거기는 밝은 지점이 되겠죠. 네, 주기가 한 주기 지나면 또 마루일 거고, 한 주기 지나면 또 마루일 텐데, 반주기가 지나면 딱 절반, 파장의 절반만 지나야 되니까 마루였던 애는 골이었던 애는 마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A 지점은 원래 마루였으니까 골로 바뀔 거고, 거기는 이제 어두운 지점이 되겠죠. 반대로 B를 보시면, B는 한번 볼까요?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S1에서 가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인데, B까지 거리가 S2에서 가면은 한 파장, 두 파장 반입니다. 그죠? 여기 B 이 라인까지. 그러니까 S1에서 A, B까지는 3파장이지만 S2에서 B까지는 2와 2분의 1파장이니까 경로차가 2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하면 S1이 반파장을 더 갔어요. 그래서 S2가 골에서 도착했을 때 S1은 반파장을 더 가니까 마루에서 도착한 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고, 마루랑 골이 만났으니까 상세 간섭, 그러면 희미하게 보일 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마루랑 골이니까 상세면 그냥 평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희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파장 지나면 마루가 골이 되고 골이 마루가 되니까 어차피 상세 간섭, 그럼 또 희미해지겠네요. 그렇게 되고, CD도 똑같이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A 지역은 밝았다가 좀 시간 지나면 어두워지고, 다시 좀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밝아지고요. B 지역은 희미하고 계속 희미하고요.
C지역은 어둡다가 좀 시간 지나면 밝아지고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어두워지고, D지역은 희미하고 희미하고 계속 희미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루로 보강이 되든 골로 보강이 되든 이 A랑 C점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마루로 보강이 되고 골로 보강이 될 거니까 여기는 밝고 어둡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그냥 반복되지 않고 정지한 건처럼 보려고 이 광원을 빛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확인도 했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C랑 D는 계속 상세 간섭이 일어나니까 계속 희미한 상태가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여기 있는 거리차를 보고 이제 언제 보강이 되고 언제 상세가 될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로 위상이 같다는 건 처음에 떨굴 때 어떻게 이렇게 떨 거냐. 두 개를 동시에 동시에 고리되게끔 떨면 경로차가 n람다 차이 날 때, 혹은 경로차가 없거나 1람다 나거나 2람다 나거나 하면 보강간섭, 만약에 절반 파장 차이 나면 상세 간섭인데, 두 전파원이 위상이 반대면, 그러니까 손으로 따지면 두 손이 동시에 같이 움직일 때는 마루였던 지역이 만약에 두 손이 엇갈려서 치게 되면 반파장, 이미 처음에 소스가 반파장 차이 나니까 오히려 반파장 차이 나는 지점이 보강간섭이 되고 오히려 파장배 차이 나는 데가 상세가 된다. 이거는 실제로 이 실험기구가 여기서 파원 두 개를 한 번은 톡톡 이렇게 같이 떨게끔 했고, 한 번은 내려올 때 한 번은 올라가게끔 운동이 되게끔 바꾸는 그런 버튼이 있어서 두 개를 달리했을 때 밝은 지점과 희미의 지점이 서로 바뀌는 것도 한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이 물결파 중첩은 유튜브 저 계정에 유튜브에 이 물결파 실험장치 영상도 따로 올려놨으니까 혹시 이 지금 학습지만으로는 조금 해석이 잘 안 되면 그 영상까지 꼭 같이 보면서 익히시길 바래요. 그리고 빛으로도 간섭 무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빛 같은 경우도 이중슬릿에 여기에다 레이저를 쐈더니 밝고 그리고 어디는 어둡고 어디는 또 밝고 어디는 또 어둡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빛을 봤는데 밝고 어둡고가 반복된다. 그럼 아까 물결파처럼 어디는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는데 어디는 희미하다. 그래서 여기도 생각을 해보면 밝은 지점은 보강, 그리고 어두운 지점은 상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섭 무늬가 왜 생긴지를 봤더니 S1, S2 여기서 빛이 나가니까 얘네들 일종의 소스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일종의 이제 파원이 돼서 여기서 빛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O 지점은 똑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경로차가 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마루로 시작해서 둘이 왔다면 둘 다 마루로 끝나거나 혹은 둘 다 골로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둘은 항상 거기서 보강간섭이 일어날 거라서 여기 O 지점은 밝겠지만 또 P 지점 역시 보니까 한 파장 차이 난대요. 한 파장 차이 나면 마루로 시작해서 여기도 마루로 시작하면 한쪽이 마루로 끝났다. 그럼 다른 한쪽은 더 경로가 짧지만 한 파장 덜 갔으니까 어차피 똑같이 마루로 끝날 거다. 그래서 여기도 보강간섭이다. 그러니까 밝을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절반 정도 파장이 차이가 나면 하나가 마루로 둘 다 마루로 시작했는데 도착할 때는 하나가 마루로 끝났다면 다른 하나는 2분의 1 파장을 덜 가야 되니까 골에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빛도 이렇게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걸 보면 어떤 걸 해석해 볼 수 있냐면 빛도 파동이구나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빛은 이런 형태를 띠고요. 이 빛이 파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에 따라서 우리 눈은 그거를 색깔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물론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길거나 혹은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으면 그건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빛이래요. 그래서 이 전체는 사실 전자기파라 부르고요.
그중에 우리 눈이 인식하는 범위를 가시광선, 우리 이거를 보통 빛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지만 빛 외에 빛과 같지만 빛과 똑같은 파동이지만 파장이 더 길어서 인간이 못 보거나 혹은 너무 짧아서 인간이 못 보는 영역을 구분해서 전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그리고 빛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나눈다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영역을 나누면서 어디가 더 위험하고 어디가 덜 위험하고 이 전자기파의 이 영역대는 어디에 쓰이고 이런 것도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할 예정이라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빛의 속도는 보통 속도 파동의 속도는 뭐랑 관련 있냐면 매질하고 상관있습니다. 근데 일단 빛은 매질 없이 가니까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항상 같아요. 다시 말하면 빨간색 빛이든 파란색 빛이든 보라색 빛이든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이만큼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파동의 속도는 매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속도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공에서 만약에 파장이 큰 빛이다. 그러면 그만큼 진동수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파장이 빨간색이 크고 780 나노미터니까 그리고 보라색은 380 나노미터니까 파장이 위로 갈수록 크고요. 이쪽이 파장이 크고 이쪽이 파장이 작은데 반대로 진동수를 보면 진동수는 위에가 작고 아래가 진동수가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파동의 속도가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